안녕하세요. 선생님들의 생활교육 파트너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수업 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런 애들 진짜 개 짜증나요. 걔는 진짜 게이 같아. 여자애들이 원래 멍청하잖아. 와, 너 진짜 찐따냐? 이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교실 전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든다든지 폭력적으로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익숙하다면 학생들은 이게 혐오 표현인 줄 모르고 있고 혐오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런 말들이 계속되다 보면 학급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폭력적이 되어 갑니다. 오늘은 수업 중에 혐오 표현을 사용한 학생, 그에 대해서 교사의 실천적인 대응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실에서 혐오 표현은 왜 등장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실은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혐오 표현은 단지 말이 아니라 그 학생이 습득한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의 영향을 받아서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경우가 다수에 이르고요. 그리고 또래들 속에서 자기를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발언하거나 그 무리에 속하기 위해서 따라하는 것이 횡행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이나 공감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목격한 차별적인 언어를 그대로 학습해서 교실에서 뱉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은 단지 훈육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아이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강화된 폭력적인 표현들을 직간접적으로 학습했거나 자극적인 사건이나 이슈만을 쫓는 미디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서 잘못된 가치관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단지 혼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수업 중에 혐오 표현이 나왔을 때 선생님의 즉각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각적 대응의 핵심은 뭐냐면 정지시키되 낙인 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말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방금 네가 말한 표현은 우리 교실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 지금 네가 한 말은 네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말이야. 감정이 실리지 않은 단호한 어조로 교실의 언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2단계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말의 문제로 초점 이동을 해야 합니다. 너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자는 거야. 선생님이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야.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네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것은 학생을 교사의 적으로 만들지 않고 교실 전체를 위한 기준 제시로 전환하겠다는 방식입니다. 3단계는 수업의 흐름을 복구하고 후속 조치를 예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따로 이야기하자. 수업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피하고 학생의 방어를 줄이면서 개별화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직면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됐든 아이가 이 속에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수업 후에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학생과 회복적 대화를 진행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까? 네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기분이 들겠을까? 네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이지? 이런 등등의 표현들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본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고 자발적인 책임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상대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말의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 문제를 책임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봐. 이 대화를 통해서 학생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 것과 책임지는 것,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순서이죠. 물론 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이런 대화를 갖는 빈도수가 많아진다면 아이들에게 스며드는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폭력에 대하여서 평화적인 감수성도 가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학급 아이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면 혐오 표현에 대해서 교실의 공동규칙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 학기가 되어서
교실의 존중의 약속이라든지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급 공동규칙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 일이 있을 때마다 사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서 사전 예방에 대한 표식을 만드는 것이죠. 학생들과 함께 교실 언어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떠들지 말자, 욕하지 말자, 때리지 말자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가 동의한 존중의 언어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그것을 좀 세밀하게 세워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죠.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서로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초등에서는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를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는 말을 선택한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말은 멈춘다. 듣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 말은 멈춘다. 이렇게 단언하는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에 대해서 우리 교실에서 사용한 실제 표현들을 기록해 보는 것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하는 혐오 표현은 그 자체보다도 그 말을 들은 학생의 상처와 교실 전체에게 신뢰가 깨지는 그런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단순히 혼나는 것, 훈육이 아니라 학생의 가치관과 교실 문화의 기준을 만드는 소중한 교육의 순간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단단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함께 걷는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에서 더 많은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